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옆방에서 자는 손주를 깨울까봐 발소리까지 조절했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정임은 냉장고를 열고 어제 남은 나물과 계란을 꺼냈습니다. 손주 도시락을 먼저 쌌습니다. 도시락을 식탁에 올려두고 다시 불 앞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3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20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일어나기 전에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눈에 띈 양말 한 짝을 집었습니다. 소파 쿠션도 정리했습니다. 정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집안을 돌았습니다. 먼지가 쌓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6시 40분 아들 부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윤희가 묶은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밥 다 됐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예준이 방을 흘끗 봤습니다. 어머니, 예준이 좀 깨워서 아침 부탁드려요. 그래, 알겠어. 아들 민수는 찌개를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손님 오는 거 알고 계시죠? 회사 사람들인데요. 알았어. 준비해 둘게. 아침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민수는 뉴스를 보고 윤희는 휴대폰을 봅니다. 정임은 밥을 먹다가도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물을 따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임은 예준의 아침을 살핍니다.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아 있는 8살 손주의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세수를 시키고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도시락을 챙겨주고 유치원 차량에 태워보냅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릇을 닦고 개수대를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랫감을 모았습니다. 어제 입은 옷, 수건, 손주 잠옷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10시가 되어서야 정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손목은 예전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해야지.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손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 접대용 그릇을 꺼내고 거실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임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장 가는 길 정임은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청임 씨, 또 장 보러 가요? 네, 오늘 손님이 와서요. 에이, 며느리가 해야지. 시어머니가 뭘? 정임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더 편해요. 며느리도 바쁘고요. 그래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가족 일인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임은 다시 걸었습니다. 가족인데요 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정임을 지탱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집은 정임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임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도 함께하며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설거지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정임은 이곳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셋이 살기엔 좁지만 같이 살자. 내가 예준이 봐줄게.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윤희는 정임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덕분에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 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되었습니다. 정임은 그걸 느끼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다들 힘드니까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저녁 손님들이 다녀간 뒤 모두 잠을 청하러 방에 들어간 시간까지 정임은 설거지와 뒷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허리는 더 아팠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정임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가족인 건가? 정임은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예준이 하원 6시 반이요. 정확히 맞춰서 데리러 가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 잊지 않을게. 늦으면 안 돼요. 학원에서 연락이 와요. 알았다. 걱정 마.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분리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흰 옷이 엉망이 됐어요. 아, 미안하구나. 내가 깜빡했나 봐. 깜빡하시면 곤란해요.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좀 꼼꼼히 해주세요. 거실 TV장 뒤에 먼지가 너무 쌓여 있어요. 신경 써주셔야죠. 그런 건 기본인데. 정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나간 뒤 정임은 TV장을 옮겨 청소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손을 뻗어 먼지를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게 더 잘해야지. 정임은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임은 오후에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거실장과 소파 밑을 청소하고 나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어머니, 쉬고 계신 거예요? 정임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잠깐 앉아 있었어. 저녁 준비는요?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저녁 손님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준비하셨어야죠. 아, 그게. 에휴, 윤희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왔고 정임은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윤희는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손이 빠르세요. 손님들은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윤희는 정임을 보며 감사하다며 웃었습니다. 정임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손님 앞에서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말 아침 정임은 예준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장난을 쳤습니다. 정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준아, 그만 장난치고 빨리 씻자. 그때 윤희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애 버릇 없어지게 하지 마세요. 아, 미안해. 내가 조용히. 그리고 물 튀면 닦으셔야죠. 바닥 다 젖었잖아요. 윤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예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 우리 조용히 하자. 엄마가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점점 집안에서 숨소리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TV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요즘 윤희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니? 민수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뭐가요?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길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임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정임은 돌아봤습니다. 아, 그냥 잠깐. 빨래는 다 하셨어요? 욕실에 수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안 말랐어. 그때 안 하니까 쓸 수건이 없는 거잖아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곳이 잘못된 장소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인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인가.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정임이 해주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았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탱한다는 생각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윤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빨리 치울게. 비싼 그릇이 남아나질 않네요. 좀 조심하세요. 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손에 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 그릇보다 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며칠 뒤 정임은 허리 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뻣뻣했고 걸을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부엌을 오갔습니다. 윤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허리 아프세요? 아, 조금.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나중에 더 큰 돈 들면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그리고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냥 오늘 가보세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픈 몸을 걱정하는 것인지 큰 돈 들 것이 걱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그날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정임은 이제 손님도 가족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정임은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밤새 심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윤희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안 가셨어요? 그런데 예준이 하원은요? 내가 병원 다녀와서 데리러 갈게. 몇 시에 끝나는데요? 아마 오후 4시쯤? 그러세요. 6시 반까지 데리러 가면 되니까요. 윤희는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저녁 준비도 부탁드려요. 오늘 민수 회식 없대요.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네요. 통증이 심하셨겠는데요? 네, 일이 있어서요. 지금 상태로는 물리치료만으론 안 됩니다. 주사 시술 받으셔야 해요. 시술이요? 네. 간단한 시술이에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임은 시계를 봤습니다. 2시였습니다. 시술을 받으면 예준이를 데리러 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술 자체는 30분이고 회복실에서 한두 시간 쉬셔야 해요. 정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시술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허리에 주사를 맞는 동안 정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오시나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컵을 놓고 나갔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4시 반이었습니다. 예준이를 데리러 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나갈게요.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있으실 거예요. 보호자는 안 오세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정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원으로 갔습니다. 6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10분 늦었습니다. 학원 차량에서 예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정임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늦으시면 미리 연락 주세요. 죄송합니다. 병원에 갔다 오느라. 다음부터는 시간 맞춰주세요. 선생님은 차갑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예준이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 아니야, 괜찮아. 정임은 예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희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 병원에서 연락도 안 하시고요. 예준이 혼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미안해. 에휴, 됐어요. 이제 저녁 준비하세요. 민수 곧 들어와요. 윤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병원 어땠어요? 응, 괜찮아. 주사 맞았어. 그럼 다행이네요. 민수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가능하시죠? 정임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뭐가? 집안일이요. 요즘 좀 힘드셨을 텐데 내일부터는 괜찮으시죠?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갔습니다. 윤희도 따라 나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있을 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을 때,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을 때,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아픈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이었습니다. 예준이 하원이었습니다. 저녁 준비였습니다. 정임이 아프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정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괜찮을까? 정임은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답이 무서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임은 새벽에 깼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통증도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6시 반 아들 부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정임은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윤희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있어도 없어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요즘 좀 불편해. 계속 집에 계시니까.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손을 멈췄습니다. 왜? 뭐가 불편한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눈치가 보여. 집안일도 내가 다 하는데 쉬고 싶을 때도 못 쉬겠고. 엄마가 뭐라 하셔? 아니, 나쁘게 하시는 건 아니지. 근데 계속 신경 쓰이잖아. 집이 작아서 그런가. 정임은 숨을 참았습니다. 물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요양원 같은 거 알아보는 건 어때? 요양원? 응. 어머니 허리도 안 좋아서 요즘 집안일도 거의 못 하시고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개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짐짝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의미는 없었습니다. 존재가 불편함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임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생각을 멈췄습니다.
정임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평수, 층수, 상태. 정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산다. 정임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른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부엌. 중개인은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태가 좋네요.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알겠습니다.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제 명의예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중개인이 나가고 정임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이곳을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녁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정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윤이야. 집을 팔기로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정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상의도 없이 집을 파시면 저희는요? 정임은 윤희를 봤습니다. 두어 달 시간은 있으니 너희도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갑자기 이러시면 아침에 들었어. 불편하다는 말. 요양원 이야기.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괜찮아. 이해해. 나도 알아.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힘들다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야.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걱정은 고마워. 그리고 너희 맘은 충분히 알았어.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왜 이렇게 됐나? 처음엔 좋았잖아. 다 같이 살면서 행복할 줄 알았어. 엄마, 근데 아니더라.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어.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예준이 돌보고. 그게 내 역할이었지. 윤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근데 병원 갔다 와서도 저녁 준비해야 했어. 예준이 데리러 가야 했어. 아무도 괜찮냐고 안 물어봤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제 떠나야겠다는 거야. 집 팔면 그 돈은요? 정임은 민수를 봤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내 집이야. 내 돈이고 그건 알지만 너한테 줄 생각 없어. 나도 살아야 해.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내가 어디서 살 건지는 묻지 않는구나. 민수와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의 친구가 거기 있어. 그곳으로 갈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거실을 지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준이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집, 저마다의 삶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야 해. 그 생각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도 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임은 이불을 다시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연습하는 중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물이 나간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샀습니다. 아이가 둘 있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그들에게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좋은 집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는 밝게 웃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이사를 나간 민수와 윤희는 정임이 이사하는 날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강릉에서 친구 경숙과 함께 투룸 빌라를 얻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아, 짐 다 풀었어? 응, 거의. 내일 아침에 시장 가자. 같이 장 보고. 그래. 경숙은 같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다가 강릉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바다도 보이고. 나도 좋을 것 같아. 첫날 밤 정임은 방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깬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 가니 경숙은 벌써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너도 국화차 한 잔 줄까? 응, 마실게.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찻잔 안에 국화가 피었습니다. 너 도시락 안 싸도 돼? 경숙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정임은 웃었습니다. 이제 안 싸. 그래, 이제 안 싸도 되지.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반찬 가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경숙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일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팔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임아,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괜찮아. 그래도 뭐 하나 사? 내가 좋아하는 거. 정임은 과일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딸기가 있었습니다. 딸기 살게. 그래, 사자. 두 사람은 딸기 한 팩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비닐봉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기를 씻었습니다. 설탕을 뿌리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새콤하고 달았습니다. 맛있다. 그치? 여기 딸기 맛있어? 경숙이 웃었습니다. 정임도 따라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임은 서서히 강릉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임은 오후에 바다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발자국이 파도에 지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흔적도 저렇게 지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예준이가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정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거니? 아니면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한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수야, 너희도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그게 효도야.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임은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카페 주인은 정임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임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정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된 소설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읽었습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정임은 경숙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바다 걸었어? 좋았겠다. 강릉. 좋지? 응, 아주.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밤 정임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임은 이정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정임으로요. 며칠 뒤 예준이에게 소포를 보냈습니다. 강릉 특산물과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준아, 할머니는 바다 근처에 살고 있어. 파도 소리가 매일 들려.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 사랑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정임은 바다를 봤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정임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함께 물들었습니다. 정임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정임이 정하면 되니까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